네,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무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1%에 가깝게 다우지수, S&P 500 지수 할 것 없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을 한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만 유력의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역시 테이퍼링 어떤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러니까 9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9월 달에 테이퍼링의 어떤 시사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할 건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건가, 이런 점들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이 상당히 의견이 당연히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지금 상당 부분 호전됐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 의원들은 지금 팬데믹 확산이 급속도로 되고 있고 이제 부스터샷 3번 접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확산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기 지표를 충분히 보고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일부의 어떤 소매 판매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2015년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흥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달 말에 있을 어떤 잭슨 홀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보여지고요. 파월 의장의 상당히 어떤 결정이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경기가 정말 좋은 게 맞은 건가?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물론 경기가 좋다 그러는데 이런 점들이 과연 향후에 어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분간 이런 어떤 구체적인 비둘기적인 그런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어쨌든 실시를 할 거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시기가 10월 11월이냐 아니면 12월 1월이냐 이 차이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속도가 1년에 걸쳐 하느냐 그것보다 더 짧게 하느냐 이런 거겠지만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그게 예를 들어 한 11월쯤 실시가 된다 했을 때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과거의 같은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발표가 확정되면서 주가가 미리 빠졌던 것 같고요.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는 순간에는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네네. 반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의 어쨌든 전일에 나타났던 그런 시장의 모습도 보듯이 지금은 어떤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장에서는 가장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은 시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를 보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가 일부의 어떤 건축자재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체 일부 네. 업종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때문에 어떤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떨어졌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분명히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매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주가라든가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코멘트를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반면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오히려 이제 시장을 좀 안도할 만한 그런 코멘트를 흘리면서 당분간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테이퍼링을 만약에 실시한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론 물가나 고용에 대한 것도 보겠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도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늘 따지는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나눠놓고 볼 적에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 성장주가 위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주라 그래서 또 다 묶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전일 미국의 어떤 그 주가 흐름들이 바로 이런 모습, 해답이라고는 뭐하지만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하루 만에 매물이 출회됐던 2차전지 배터리가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성장주다, 민감주다 이런 거를 지금 나누기 전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기업이 무언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런 2차전지 배터리가 작년 1년 내내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연초에 한 5개월 동안에 횡보를 보였지만 또다시 폭등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뭐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화석연료 내연기 관차를 줄이고 전기차로 가자는 건데 이런 점들은 어떻게 뭐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확실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뭐 공장 가동도 넓히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공장 축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공장도 넓히고 일감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확실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성장주 그래가지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은 사실 빅테크들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참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고 팬데믹 상황에서 뭔가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이익 못 내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해야 될지. 전일의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점들이 역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바이오가 하루 만에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가 상승하니까 또 떨어지는 모습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작년하고 너무 다릅니다. 작년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어떤 그 성장 기대감을 갖고 다 같이 상승하고 네. 뭐 랠리를 펼쳤는데 최근에 바이오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현실적으로 내용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바이오는 끝없이 뭐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네네. 모습들인데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들이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전에 뭐 다른 쪽에서는 뭐 람다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점들인데 한쪽에서 분명히 축인 어떤 그 백신의 중요성 이런 점들과 함께 이쪽을 축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 어떤 미래를 갖다가 과연 힘들어지고 있는 인체 병들, 암 치료제라든가 당뇨병 치료제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이제 1차, 2차, 3차 가시화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에 대해 이제 뭐 50년 동안 50년을 이제 백신 쪽도 자기도 진출하겠다. 과거에 어떤 암 치료제를 통해서 라이센싱 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뭐 수조 원대 규모를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이끌었던 점인데 이제 이런 백신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업종들도 전일해 보셨지만 종목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눈에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별화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종목이 다 같이 가자가 아니라 철저히 그 종목이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긴축의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다 함께 가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부여되는 종목들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철저하게 선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8일 연속을 하락하던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이제 9거래일 만에 겨우 이제 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 하락세에 좀 부담을 다시 갖지는 않을까.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계속해서 내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뭐 향방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등에 의한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한쪽에서는 분명 뭐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적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갈까? 뭐 당장은 어떤 그
초점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따라서 지금의 어떤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단에 따른 가격 메리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은 천천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일에도 보였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분명 한쪽 방면에서는 어떤 뭐 시장에 대한 호재만 나오면 사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작년과 같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미국에도 보여줬지만 한쪽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 과열이 되면 당연히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고점에 대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구사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이제 전일에 나왔지만 시장이 어떤 그 철저하게 정부 정책에 어떤 수반되면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보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좀 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꽤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두 종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다양한 걸 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만. 그렇습니다. 네. 매물이 좀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을 본다면 물론 싸다, 밸류는 싸다는 측면에서 이제 관심 갖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그 메모리의 어떤 성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자가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점들이 크게 뻗어나간 점은 아직은 당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싸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좀 사놓고 보자. 이런 쪽의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매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또 계속해서 또 디램 가격 떨어진다고 하더니 또 오히려 다시 올라간다. 5% 10%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대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는 아무래도 좀 극심하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국내 증시의 또 어떤 특징주들이라든지 미국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테슬라나 전기차, 리튬 관련 업종은 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 기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첨보 이런 업종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20% 가까운 폭등을 보였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쪽인데 지금의 이제 당연히 배터리 생산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7년에서 10년이라 그러는데 지금의 어떤 배터리 수명 1차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이런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코스모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폐배터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시장 규모가 이제 20조에서 2050년까지는 600조에 커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모학이 때마침 이런 쪽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 점과 맞물려서 전일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인 OCI와 이제 풍력인 CS 윈드 같은 종목도 전일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또 특징적인 점들은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배터리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던 점들이 이제 건축자재 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어떤 리오프닝 쪽이고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종목들인데 미리 이런 점들이 끝없이 많이 떨어졌다가 저점을 높이는 종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일 어떤 신세계 푸드 같은 최근에 이제 등교 중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재택근무 확산이라든가 힘들었었는데 반면에서는 이제 어떤 노브랜드버거라든가 온라인 올벤이라는 브랜드 가정식품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을 노리고 있고 이제 또 한쪽에 대해서 축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점에 수익을 이뤄놨다는 점에서 일부 음식료 업종들 전일로 CJ라든가 이런 업종들 리오프닝 종목들이 최근에 끝없이 추락세를 보였는데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을 미국과 어떤 인맥 상통하고요. 또 이제 건축 기자재 업종들 일부 업종들 한샘이라든가
그 어떤 퍼시스, 네. 가구 업종들 이런 리모델링 업종들이 전일 수요를 견인하면서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인데 의외로 이런 점들도 어떤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건축 기자 업종들이 로스라는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이고요. 그러니까 분명 한쪽 축은 어떤 20년 심지어는 30년 후에까지 분명히 어떤 경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리튬 배터리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가 거의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갔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기지개를 펴면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쪽 축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분명히 중심을 갖는 건 맞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나는 이제 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는 쪽들은 이제 물론 시간은 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상당히 가시화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감도 있지만 이제 미래를 어떤 내년을 염두에 두고 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사모으는 이런 쪽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새롭게 구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리모델링 관련주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을 확인을 해보셨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한샘이라든지 뭐 퍼시스와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거의 10조 원가량 순매도를 보이다가 곧바로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9조 원 팔고 전일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시장이 단기간 어떤 그 박스권을 염두에 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는 쪽이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밀리는 쪽 이런 쪽을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시장의 어떤 그 키는 미국 쪽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사줘야 뭔가 좀 강한 모멘텀을 돌파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어떤 미국의 상당히 큰 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파월 의장 쪽에서 이제 우선 당장 가장 좋은 것들은 뭐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편하게 이제 어떤 그 테이퍼링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시장의 지표들이 상당히 녹록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그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런 점들이 28일 날 있을 뭐 잭슨홀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을 상당히 어떤 박스권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가요? 외국인들 요새 매도 많은데 그 매도하고 주식 판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까? 환율로 봐서는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신흥국 쪽에서 가장 그 메리트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달러가 이제 서서히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네. 일부는 뭐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뭐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내년 초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신흥국 특히 한국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만 없다면 그래도 충분히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자금들이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건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이 실시간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건 저희 내경들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건설 쪽도 이제 최근에 전일 이제 그 리모델링 쪽이죠. 어떤 한샘이라든가 퍼시스 그리고 전일에도 일부 건설주가 최근에 2달가량 떨어졌는데 반등세를 보이긴 보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뭐 지금 너무 급속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건설 프로젝트 증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론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되면 뭐 1, 2년 될 수도 노릇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에 대한 어떤 정부의 트렌드, 정부의 정책을 두고 볼 땐 건설 쪽에 어떤 그 수요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공급이 많이 돼야 이런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건설업종 쪽도 어떤 그 저점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메리트는 상당히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